114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계정의 기록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부채는 자기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해야 하죠. 수익의 증가, 수익의 발생은 내 자리에 적어야 하죠. 그래서 내 자리 대변. 답은 차변 대변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다음은 한국상점의 현금 관련 자료이다. 아래에 가에 들어갈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가가 여기에 있죠. 현금과 부족의 차변에 있는 계정이네요.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해석해보면 1월 30일에 장부에는 40만 원이라고 현금이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50만 원, 즉 실제와 장부의 차이가 생겼죠. 그래서 이럴 때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실제에 맞게 장부를 수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장부에 10만 원을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즉 차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적어서 현금을 증가시켜주고 이유를 모를 때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인 현금 과부족 이렇게 대변에 써주시면 되겠네요. 10만 원 이렇게 분개한 내용이 지금 현금 과부족의 T계정의 오른쪽 위치에 이렇게 전기가 된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7월 1일 내역은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이자 수익 이와 같은 분개를 전기한 내용이죠. 앞서 1월 30일에 대변의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놓은 이 항목에 대해 즉 현금이 10만 원 더 많았던 부분에 대해 이유가 밝혀져서 이렇게 현금과 부족을 차변에 써서 감소시켜주고 대변의 이자 수익이라고 쓴 상황이네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12월 31일까지 현금과 부족 계정의 잔액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하니 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잡이익 또는 잡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현금과 부족을 대체해줘야 되겠죠. 12월 31일에 해야 하는 분개는 대변에 있는 현금과 부족 없애줘야 하니 차변의 현금과 부족 그리고 3만 원 대변 자리는 수익 돈 남았는데 내용을 알 수 없을 땐 이익 수익 계정 과목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잡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개를 현금과 부족 T계정에 전기를 하면 가 위치에는 잡이익 계정 과목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잡이익입니다. 3번 다음 중 거래의 결과로 인식할 비용의 분류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비용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죠. 비용의 분류는 영업비용 중에 매출 원가가 있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 그 다음 영업 외 비용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문제에서 1번 영업부 사원의 당월분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겠네요. 2번 화재로 인하여 창고에 보관하던 상품 50만 원이 소실된 거 대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죠. 영업 외 비용. 그리고 3번 영업부 사무실 건물에 대한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월세를 지급하면 임차료인데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죠. 4번 종업원의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 행사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 사용한 돈은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네요. 그래서 분류가 다른 건 2번 영업 외 비용인 내해 손실에 해당하겠죠. 4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단기 중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애누리하기 전의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외상 매출과 관련된 금액을 물어보면서 문제에서 외상 매출금의 기초, 기말 잔액 등의 금액들을 알려주면 외상 매출금 T계정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외상 매출금의 T계정의 구조 기억하고 계시나요? 외상 매출금의 T계정은 이렇게 T계정을 그렸을 때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증가하면 차변에 적히고 감소하면 대변에 적히죠. 그리고 증가하는 가장 위쪽에는 기초의 외상 매출금 잔액 그리고 감소하는 가장 밑에는 기말의 외상 매출금 잔액 기초에 있던 잔액 외에 외상 매출금이 증가했다라는 건 외상으로 매출을 해서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거겠죠. 그래서 차변 밑에는 외상 매출한 금액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기말 잔액 남은 거 외에 감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을 때겠죠. 외상 매출금을 회수해야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회수액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는 사유는 매출 환입 그리고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등의 사유로 외상 매출금이 또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감소하는 부분에 매출 환입 애누리 할인 등의 금액이 올 수 있겠네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들을 여기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기초 잔액은 4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액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금액이죠. 그 다음 회수액은 문제에서 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환입 애누리 할인 중에 나와 있는 금액은 애누리 10만 원이죠. 그 다음에 기말 잔액은 30만 원 이렇게 금액을 대입하고 나서 T계정은 항상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같아야 하죠. 차변합계는 40만 원 플러스 물음표는 대변합계는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물음표 즉 외상 매출액이 6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 6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는 특징을 가진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가 결정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렇게 5가지를 공부를 했었는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실제 재고자산의 물량 흐름과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말재고액이 과소계상이 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실제 물량 흐름과 일치하지가 않다. 즉 괴리가 발생한다라는 키워드, 그리고 기말재고액이 과소계상, 물가가 상승한다고 기본적으로 가정을 할 때 후입선출법에 대한 특징이었었죠. 그래서 답은 4번 후입선출법입니다. 반대로 실제 재고자산의 물량 흐름과 일치하다, 그리고 기말재고액이 과대계상이 된다라는 특징을 가진 건 선입선출법이니 반대되는 개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다음은 한국제조가 단기 처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기계장치를 처분할 때 사용한 금액들을 알려주고 취득가액을 물어봤는데 처분할 때 분계를 해보면 취득원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분계 한번 해볼게요. 분계를 해보면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는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조금 쉽게 분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순서가 기억나시나요? 일단 대변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지금 문제에서는 기계장치니 대변에 기계장치라고 적고 여기에 취득원가를 적어야 되겠죠. 하지만 문제에선 이 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니 물음표로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해당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 같이 지워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문제에서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기계장치를 처분해서 받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받은 금액 증가한 자산이니 차변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처분 가액이라고만 나오고 뭘 받았다라고 안 나와 있으니 그냥 현금이라고 적어볼게요. 현금 1,200만 원. 그리고 나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또는 손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 7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수익자리이기 때문에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7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적어놓고 나면 대변에 있는 기계장치의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차변의 합계는 1,700, 그러면 대변의 기계장치는 4번 1,000만 원이 답이 되겠네요. 1번, 다음에 자료를 참고하여 이 말 자본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풀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냐? 1월 1일에 재무상태표, 그리고 단기 중에 손익계산서, 이 말에 재무상태표 그려주신 다음 금액을 대입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월 1일 기초자산, 여기에 있는 이 기초자산을 자산 위치에 170만 원, 그 다음에 기초자본, 자본 위치는 대변의 밑에 쪽이죠. 13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총수익, 단기 수익은 200만 원. 그리고 빼기 150만 원. 빼면 단기 순이익이 5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기억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초 자산에 단기 순이익이 나오면 이 금액을 더하면 이말 자본이 나온다. 이 관계를 기억을 해주셔야 나머지 금액들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입해보면 기초자본은 130만 원에 단기순이익이 50만 원 나왔으니 기말자본은 180만 원이 되겠네요. 기말자본은 180만 원이니 답은 3번 180만 원이 되겠죠. 8번, 다음 중 손익의 이연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손익의 이연이라고 하는 말은 수익의 이연과 비용의 이연 두 개를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먼저 받은 수익을 내년으로 이연시킬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먼저 받은 수익, 즉 선수수익이고 먼저 낸 비용을 내년으로 이연시킬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선급비용. 답은 가와 나가 포함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9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비품은 유형자산에 해당하죠. 10번, 다음 중 아래에 가와 나에 각각 들어갈 부채 항목의 계정 과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현금 등 대가를 미리 받았으나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이 차기 이후에 속하는 경우 돈을 받았는데 수익인데 올해 수익이 아니라 내년 수익일 때 수익을 이연시킬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은 먼저 받은 수익, 선수수익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단기에는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 두 번째,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현금 수령액 중 임시로 보관하였다가, 자 키워드죠. 임시로 보관하였다가 제3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미리 받은 돈이라고 하는 예수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놨었죠. 그래서 답은 선수수익 예수금인 2번이 되겠네요.
11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고 했는데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주문, 계약, 약속, 담보 이런 것들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제 보면 우리 1번에 직원 한 명을 신규 채용하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 우리 계약서만 작성하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2번 매장 임차료를 종전 대비 5% 인상하기로 임대인과 모두 말로 약속으로 한 거죠. 아닙니다. 3번 제품 100개를 주문한 고객으로부터 제품 50개를 추가 주문을 받았다. 주문만 받으면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4번 사업자금으로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1개월분 대출이자가 발생하였다. 우리 이자가 비용이 발생한 거니 답은 4번이 해당하겠네요. 12번 다음 중 아래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래 회계 처리를 보니 차변의 현금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금이 증가하고 외상 매출금이 감소한 상황이죠. 즉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 있었는데 그걸 현금으로 회수한 상황이 되겠네요. 문제를 보면 1번 상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했다. 이와 같은 거래는 대변의 상품 매출 그리고 차변의 현금 이렇게 분기를 해야 되겠죠. 1번은 답이 아닙니다. 2번 지난달에 판매한 상품이 환불되어 현금 10,000원을 환불하였다. 현금으로 환불을 해줬으니 현금이 감소했겠죠. 대변의 현금 그 다음에 환불을 해준 거니 매출 환입 및 내누리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니네요. 3번 지난달에 판매한 상품에 대한 대금 10,000원을 수령하였다. 현금이 증가했으니 차변의 현금, 대금을 수령했으니 차변의 자산 증가, 현금이라고 치면 차변의 현금이 되겠죠. 그리고 판매한 대금은 외상 매출금인데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으니 감소했겠죠. 대변의 외상 매출금.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재무제표의 종류 기억하고 계시나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여기에서 해당하지 않는 건 1번 시산표겠죠. 주식회사 서울은 직접 판매와 수탁자를 통한 위탁 판매도 하고 있다. 이말 현재 재고자산의 현황이 아래와 같을 때 이말 재고액을 물어본 거죠. 이와 같은 문제는 이 재고자산이 내 건지 내 게 아닌지 내 재고자산인지 내 재고자산이 아니라 판매된 것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하는데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의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 가액. 우리 회사의 창고에 들어있으니 아직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 재고자산에 플러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이 묶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지금 수탁자, 위탁 판매 이런 생소한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 용어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 서울인데 우리 회사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서울은 이렇게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화장품을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올리브영의 물건을 입점을 시켜서 올리브영에게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물건을 맡기고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형태의 판매 방식을 위탁 판매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을 팔아주세요 하고 맡기는 회사는 위탁자, 물건을 받아서 팔아주는 대신 팔아주는 회사를 수탁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위탁자인 주식회사 서울 입장에서는 올리브영으로 이렇게 화장품을 보내게 되면 올리브영 창고에 이렇게 화장품들이 쌓여 있게 되겠죠. 하지만 서울의 입장에서는 내 회사 창고에 없으니까 내 재고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올리브영에게 팔아달라고 보낸 물건은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이다. 즉 내 거다. 이렇게 회계장부에 재고자산으로 표시를 해놔야 하고 그러면 언제 서울의 재고자산에서 제외를 시키냐 판매했다고 보냐 맡아준 올리브영이 소비자에게 이렇게 판매를 했을 때 서울의 재고자산에서 제외를 시키는 즉 상품 매출했다고 수익으로 인식시키는 시점이 됩니다. 즉 정리해보면 위탁 판매의 형태는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했을 때 위탁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를 시키는 그런 문제를 보면 수탁자에게 위탁 판매를 요청하여 즉 올리브영에게 판매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수탁자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 가액 즉 올리브영의 창고에 아직 보관 중인 재고자산은 제외를 시키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10만 원은 포함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탁자의 단기 위탁 판매 실적에 따라서 서울에 청구한 위탁 판매 수수료 올리브영이 나 너네 거 이만큼 팔았으니까 우리한테 수수료 얼마 줘? 라고 그 청구한 금액은 사실 기말 재고자산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판매 수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금액이기 때문이죠. 이 금액은 계산하는데 포함시키지 않고 50만 원과 10만 원을 더한 답은 60만 원이 되겠네요. 1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 매출 총 이익을 구하세요. 매출 총 이익을 구하려면 손익계산서의 구조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첫 번째 매출액 그리고 두 번째 매출 원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 이익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먼저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은 문제에서 단기 매출액 이렇게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서 손익계산서 매출액은 순 매출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줄 할인 등의 금액이 있다면 매출액에서 마이너스를 해주셔야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해당 금액이 나와 있지 않으니 그냥 200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적히는 매출액이 되겠네요. 매출 원가를 구해야 하는데 문제에서 매출 원가의 금액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기초재고자산, 단기 매입액, 기말재고자산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금액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출 원가를 구해야 할 때는 뭘 그려야 하죠? 그렇죠. 상품 T계정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상품 T계정 그려볼게요. 상품 T계정은 차변에 기초상품 재고액, 밑에는 단기 상품 순매입액, 그리고 대변에는 기말재고액, 여기에 매출 원가 이렇게 금액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을 대입해보면 기초재고는 20만 원, 그리고 기말재고는 30만 원. 단기 매입액, 마찬가지로 이 매입액도 순매입액이기 때문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그리고 매입 할인 등의 금액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빼주셔야 하지만 지금은 그냥 단기 매입액이라고 나와 있으니 금액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 차변 대변 합계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90만 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90만 원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200만 원 빼기 90만 원은 매출 총이익인 110만 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 114회 실무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코드는 두일상사 9114로 들어가 주세요. 프로그램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회사 코드 확인할 수 있죠.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두일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서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이렇게 1번 문제는 항상 회사 등록 메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회사 등록 메뉴로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과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들을 비교해서 틀린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수정하셔야 할 부분은 대표자 명입니다. 교재에는 이두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에는 안병남이라고 잘못 입력되어 있죠. 클릭하고 이두일 엔터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업 연월일입니다. 개업 연월일은 지금 17번 개업 연월일 여기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클릭하고 2014-0124 이렇게 날짜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할 세무서가 대전 세무서인데 지금 21번에 안동이라고 잘못 입력되어 있죠. 클릭하고 F2번 누른 다음 대전 이렇게 검색해서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누일상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세요. 문제 2번에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를 주죠. 전기분 재무제표에 있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또는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재무상태표를 줬으니 재무상태표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자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채와 자본 항목들을 비교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수정하셔야 할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받으러움 교재에는 6,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받으러움이 6,930만 원으로 잘못 입력되어 있죠. 클릭하고 65 플러스 이렇게 1,500만 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이 프로그램에는 1,175만 원인데 교재에 1,075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잘못 입력되어 있으니 10750 플러스 이렇게 수정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기 차입금 이 부분인데요. 지금 단기 차입금 밑에 장기 차입금이 있어야 하는데 단기 차입금 밑에 장기 차입금이 없고 자본금이라고 입력되어 있죠. 이 위치에 단기 순이익이 한 칸 밑으로 내려가고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자본금 이렇게 빠져있는 부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대변에서 빠져있는 부분은 장기 차입금인데요. 장기 차입금이 원래 단기 차입금 밑에 그리고 자본금 위에 있어야 하는데 없죠. 그래서 밑에 빈칸을 클릭하고 장기 엔터 이렇게 누르면 검색창이 뜨는데 장기 차입금을 선택해서 엔터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 금액 11635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입력을 다 했는지 확인할 거면 대차 차액이
영원, 대차차의 칸에 아무것도 없는 빈칸으로 나와 있으면 아, 내가 입력을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세요. 우리 3번 같은 경우는 거래처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그리고 거래처별 초기 2월 이 세 가지 메뉴 중에 두 가지 문제가 나오죠.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에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관리에 기초정보 관리에 거래처 등록 메뉴에 거래처 금융기관을 추가로 등록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요구한 대로 거래처 등록 메뉴로 들어가셔서 위에 있는 탭 중 금융기관 탭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주어진 이 자료들을 전부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코드 번호부터 98100 K뱅크 띄고 적금 엔터, 그리고 정기적금이니 숫자 3번 눌러주시고 계좌번호는 1234-5678-1234, 계좌 개설 은행은 K뱅크죠. F2번 누르고 K뱅크, 그리고 지점이 나와 있으면 오른쪽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안 나와 있으니 패스하시면 됩니다. 계좌 개설일은 20X1년이면 올해 단기죠. 250701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문제 3-1번이 끝났습니다. 3-2번 외상매출금과 단기차입금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면 우리가 메뉴 중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 먼저 볼게요. 외상매출금 계정 과목 왼쪽에서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태양마트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네요. 이 금액으로 수정해 주셔야 되겠죠. 금액 쪽 클릭하고 34 플러스 엔터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애용전자는 금액이 맞으니 그대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단기차입금 왼쪽에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에 은산상사 2천만 원, 은상상사 여기 나와 있는데 2천만 원으로 금액 수정해 줄게요. 20++, 그리고 세연상사 2,200만 원, 세연상사는 2,200 잘 입력되어 있죠. 마지막 인류상사 300만 원인데 거래처와 금액이 다 틀리게 입력되어 있죠. 단기차입금 같은 경우는 F2번을 누르고 인류상사 이렇게 검색해서 엔터를 쳐도 거래처가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래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빈칸에 F2번 누르고 인류상사 이렇게 추가로 일단 300만 원 입력을 해주신 다음 기존에 있는 종로상사를 클릭하고 위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눌러서 이 줄을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차입금까지 입력하셨으면 3-2번이 완료되었습니다. 4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다음에 거래자료를 입력하세요. 자, 4번부터는 우리가 일반전표 입력 메뉴로 들어가서 차변, 대변, 분계를 입력하는 문제이죠. 우리 교재에는 간단하게 손으로 분계를 한 다음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번 7월 3일. 자, 일단 날짜를 먼저 7 엔터, 3 엔터 이렇게 치고 들어가 주시고 거래처 대전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800만 원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상환하였다. 자, 단기차입금을 갚은 거죠. 그러면 단기차입금이 감소했으니 차변에 단기차입금, 부채 감소, 그리고 거래처 대전상사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우리 회사 당좌 수표를 발행하면 당좌 예금이 감소했다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 분계에 입력해보면 차변에 단기차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대전상사, 금액은 800만 원, 대변에는 당좌 예금 8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7월 10일 ESC를 누르면 바로 일자를 수정할 수 있게 이렇게 커서가 이동하니 빠르게 입력할 때는 참고해 주셔도 되겠죠. ESC 누르고 10 관리부 직원들이 시내 출장용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 현금 감소, 대변의 현금,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렇게 출장용으로 사용하는 교통카드 충전은 여비교통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차변의 여비교통비,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전산회계 2급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 계정 과목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금액은 증빙에 나와 있는 이 5만 원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5만 원, 대변의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8월 5일 ESC 누르고 키보드 왼쪽으로 이동하고 8 엔터, 5 엔터, 그리고 3 차변에 일단 입력하고 자, 문제 볼게요. 눈곡 가구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500만 원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8월 5일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90만 원이다. 대손 확정에 관련된 분계죠. 자, 이렇게 대손이 확정됐다, 대손이 처리됐다 라고 이야기하면 외상매출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거니 대변에 적어서 지워주셔야 되겠죠.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리고 거래처 반드시 적어주셔야 하니 능곡 가구, 금액은 50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차변에는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다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먼저 써주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500만 원 대손 확정인데 90만 원밖에 없으니
대손 충당금은 90만 원, 나머지 금액은 대손 상각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대변 먼저 입력해 볼게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능곡가구 500만 원,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 자,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으로 해 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9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대손 상각비 41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8월 13일 날짜 바꿔줄게요. ESC 누르고 8, 13 사업용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자, 그러면 현금 지급했으니 대변에 현금 감소로 써주시고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면서 취득과 관련된 중개수수료는 토지의 자산 가격에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차변에 토지 1 플러스 100만 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임대인에게 80만 원,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75만 원 및 건물관리비 5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여기에서 사무실 임차료는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75만 원. 그리고 건물관리비는 건물관리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관리비, 비용 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ESC 누르고 왼쪽으로 이동해서 9 엔터 25 그리고 차변에 임차료도 800번대로 입력해 주시고 75만 원 그리고 차변에 건물관리비도 800번대 이렇게 5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10월 24일 날짜 먼저 바꿔줄게요. 24 그리고 정풍상사에게 판매하기 위한 상품의 상차 작업을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키워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이렇게 우리 회사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 급여이지만 일용직 근로자에게 준 일당 같은 경우는 잡급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자, 잡급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1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잡급은 800번대로 써주셔야 되겠죠. 금액 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1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15일 날짜 먼저 바꿀게요. ESC 누르고 왼쪽 누르고 1115 그리고 아린상사에서 상품을 4,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계약금은 매입금액의 10%이다. 우리 회사가 계약금을 지급한 거죠. 그러면 선급금이라고 하는 자산, 차변의 선급금, 그리고 아린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4,500의 10%니 450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 회사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준 거기 때문에 당좌예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해보면 차변의 선급금, 거래처 아린상사 금액은 450만 원, 대변에는 당좌예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11월 23일 ESC 누르고 23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을 구입하고 대금은 국민카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목적의 차는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카드로 결제,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외상의 개념인데 상품 외 구입 시 카드 결제는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써주고 거래처 반드시 신용카드사, 국민카드로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2천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입력해보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 그리고 금액은 2천, 대변에는 미지급금 거래처는 국민카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동일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날짜 치고 들어가서 틀린 분계를 수정하는 문제이죠. 자, 그래서 날짜 먼저 치고 들어가 볼게요. 1번은 8월 16일 왼쪽으로 이동해서 8 엔터 16 여기에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문제를 보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된 100만 원은 임차료가 아닌 경위상사에 지급한 임차 보증금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임차료가 아니라 임차 보증금이니 있는 임차료 이 계정 과목을 F2번 누르고 임차 보증금 이렇게 보증금 계정 과목으로 수정해주고 반드시 거래처까지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경위 엔터 경위상사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9월 30일 자 9월 30일 날짜 치고 먼저 들어갈게요. 9 엔터 30
2번 문제 날짜 9월 30일로 먼저 들어오셔서 차변의 토지,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용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고 이를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이렇게 재산세, 보유와 관련된 세금을 냈을 때는 세금과 공과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취득세일 때만 토지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차변의 토지를 F2번 누르고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결산정리사항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항상 네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결산을 수동으로 할 건지 자동으로 할 건지를 먼저 구분을 해주셔야 하고 문제에서 자동으로 하는 건 기말재고액,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으로 한다. 그리고 수동을 먼저 하고 자동을 그 다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구분 한번 해볼게요. 1번은 수동이네요. 2번도 수동이고 3번도 수동입니다. 그리고 4번은 지금 대손충당금이니 자동이 되겠죠. 자, 그럼 수동은 먼저 분계를 한 다음에 이 일반전표 입력에 ESC 누르고 날짜 12월 31일로 바꿔서 여기에다가 차변대변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 먼저 보고 분계해 볼게요. 포스 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단기 발생 이자 36만 원이다. 자, 우리가 단기 차입금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단기 발생, 올해 발생했지만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이자를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올해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 발생으로 이렇게 차변에 36만 원 적어주시고 실제로 돈으로 냈으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썼겠죠. 하지만 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으로 이렇게 결산 분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하면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은 36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36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기말연재 가지급금 잔액 50만 원은 디자인 가구 외상매입금 지급액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면 이 원인이 판명된 거를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가지급금 잔액이 50만 원 있다라고 나오지 않거나 가지급금이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조금 헷갈리시다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확인하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문제 6번은 항상 12월 31일이니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입력하고 가지급금을 보시면 차변에 잔액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차변에 있는데 내가 대변에 이렇게 가지급금이라고 적어서 지워야 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 50만 원 그리고 외상매입금을 지급했으면 외상매입금이 감소하는 회계 처리를 했었어야 했는데 지금 못한 거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써서 감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까지 디자인 가구 써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해당 분계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디자인 가구,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는 가지급금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영업부의 단기 소모품 내역이 다음과 같다. 결산일에 필요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다.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했으면 우리가 구입했을 때 회계 처리를 차변에 소모품이라고 한 자산으로 처리를 했다는 뜻이고 문제에서 단기 구입액이 20만 원인데 기초 잔액이 50만 원이니 우리 장부에는 소모품이 70만 원짜리가 있다라고 적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70만 원이 있다고 지금 적혀져 있는 상황에서 기말 기준으로는 30만 원 남아있는 기말 잔액이 30만 원이면 70에서 30을 뺀 40만 원은 남아있지 않고 사용을 한 부분이라는 거죠. 소모품은 안 쓴 남아있는 부분은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다 써버린 부분은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구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럼 소모품이라고 70만 원 써져 있는 것 중에 다 써버린 40만 원어치는 이렇게 소모품에서 감소를 시켜주고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분계를 해보면 차변에 소모품 B 800번대 금액은 40만 원, 대변에는 소모품 4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결산이 끝났으니 자동결산을 하러 가셔야 되겠죠.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날짜 1 엔터 그리고 엔터 누르면 1월부터 12일까지가 이렇게 입력이 되고 여기에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지금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은 우측 메뉴에 대손상각 이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손율이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 엔터 이렇게 눌러서 숫자를 수정해 주시고, 문제에서는 외상매출금 및 받으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보충법으로 설정한다고 했으니 외상매출금 칸 추가 설정의 칸, 그리고 받으럼 추가 설정의 칸, 여기 금액만 그대로 놔두고 밑에 있는 단기대여금은 0 엔터, 그리고 선급금도 0 엔터 이렇게 눌러서 금액을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산 반영 버튼 눌러서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일반 전표에 추가까지 해주셔야 문제 4번까지 정답으로 처리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7번 문제 장부조회 문제 같은 경우는 거래처 원장, 계정별 원장, 일개표, 월개표, 총계정 원장,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합계잔액 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여기 장부에서 들어가서 문제의 답을 찾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키워드를 보면 4월 말 현재 지급어음의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해당하는 날짜 시점의 기준으로 계정 과목의 잔액을 물어봤을 때 찾을 수 있는 장부는 많지만 지금 지급어음이 부채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으로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날짜에 월밖에 입력하는 곳이 없지만 4 엔터 이렇게 치면 올해 단기 초부터 해당하는 4월 말까지의 금액이 왼쪽 단기 금액으로, 그리고 오른쪽은 전기 금액으로 나옵니다. 왼쪽에 있는 금액을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금액을 보면 지급어음이라고 하는 부채니까 부채 쪽에 와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찾기가 조금 힘드시다면 컨트롤 F를 눌러서 여기에서 지급어음 이렇게 찾아주셔도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잔액은 지금 1억 3천만 원이죠. 1억 3천만 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또는 메뉴 중에 합계잔액 시산표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날짜를 4월 30일로 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4 엔터 30. 여기에서도 컨트롤 F 지급어음 이렇게 검색하시면 해당하는 지급어음이 오른쪽에 잔액 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장부에 들어가셔도 찾을 수 있으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줬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모두 얼마인가. 자, 그럼 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했다는 건 외상매출금이 감소한 금액을 찾으라는 거죠. 이렇게 찾아야 할 때는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 볼게요. 날짜를 5 엔터 5 엔터 이렇게 치면 월 초부터 월 말까지 조회가 가능하고, F2번 누르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이 외상 매출금에 해당하는 날짜의 월자에 하변 금액과 대변 금액과 잔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외상 매출금은 이렇게 T 계정으로 봤을 때 증가하면 차변, 감소하면 대변이죠. 그래서 해당하는 이 5월자의 문제에서 요구한 회수액을 찾을 거면 이렇게 대변에 있는 이 금액, 즉 6천만 원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6천만 원이고, 이 해당하는 금액을 또 찾을 수 있는 장부가 일개표, 월개표입니다. 그래서 일개표, 월개표로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날짜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1일부터 31일까지 검색을 하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이 계정 과목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리고 회수액을 물어봤으니 여기 나와 있는 대변의 합계, 이 6천만 원을 답으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겠죠. 어떤 장부든 이렇게 답을 찾아서 프로그램에 입력해 주시면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세 번째 문제 3번 상반기. 자, 이렇게 기간이 나왔죠. 상반기 중 복리후생비의 지출이 가장 적은 월과 그 월의 복리후생비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해당하는 기간을 주고 기간 중에 가장 적은 월, 가장 많은 월 이런 것들을 찾아야 한다면, 월별로 비교를 해야 한다면 총계정 원장이 가장 편리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와서 날짜를 1월부터 6월까지 6 엔터 그리고 복리후생비니까 F2번 누르고 복리후생비 800번대로 찾아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복리후생비는 비용이기 때문에 차변 대변 기준으로 차변에 이렇게 발생한 금액들이 적혀져 있죠. 그러면 이 금액들을 비교해서 가장 적은 월 찾아주시면 되는데, 가장 적은 월은 지금 5월이죠. 그리고 5월 적어주시고 5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3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신 다음에 우리 실제 프로그램, 수업용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밑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에 이 7번 문제들의 답을 꼭 입력해 주시고 이론에 대한 답도 입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연습할 때도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해 주셔야 하겠죠. 오늘 풀어보신 114회 기출문제 점수 꼭 매겨보시고 틀린 부분 오답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음 강의에서 봬요. 안녕.